자, 3부에 우리들 병원 어학 문제, 한국 가톨릭 지금 이 종교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요. 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황장수가 이슈를 하나 이야기하고는 또 최근에는 북한 석탄 밀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우리들 병원을 또 들고 나오고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슈를 돌리면서 자기 유튜브를 알리려고 그런다. 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놈의 우리들 병원 문제 때문하고 문재인 옛날에 그 무슨 사위 딸이 살던 집 문제나 관련 가족 문제 폭로, 북한 석탄 밀수 이것 때문에요.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지금 어제 조회를 한번 보세요. 7부 2.7, 6부 2.3, 5부 2.3. 5부가 우리들 병원 경매 문제를 했는데 특종이지요. 그런데 2.3만입니다. 제 이야기를 받아가지고나 저한테 그걸 받아서 한 다른 사람 문제가 훨씬 저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까? 4부는 2만 명, 3부가 이제 문재인 무슨 국민과 대화 비판했는데 5.2. 이 비본질적인 게 5.2로 어제 제일 많고, 생방송 어제 폭로를 한 거는 각각 3.2, 3.4입니다. 전부 조작되었죠. 이 조작된 것이 그대로 다들 목을 걸고 있는 수입 성과에도 나오는 겁니다. 연결돼서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놈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유튜브에서 이런 중요 폭로를 하고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인 구독 그리고 조회 그리고 거기에 의거한 광고료 수입 이런 데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걸 각오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켜서 박살이 나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인간 말종입니다. 네,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면 이 방송이 오래 못한다. 얼마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한다고 제가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신혜선이 19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법원에 강제 집행 중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래서 경매 문건 접수 내역에, 그리고 11일 날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안 받아들여서 11월 12일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다. 자, 이런 걸 저한테 보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본질은요, 신혜선이는 자기 물건이 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애들은 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19일 날 법원이 경매를 불허한 거는 신혜선이가 이런 걸 접수시켜서 불허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혜선이의 지금 빌딩이 2015년부터 지금 경매에 나와 있어요. 저 청담동의 저 핵심적인 땅덩어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 좋은 빌딩이 2015년부터 경매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3년간은 형식적으로 한 번 경매 붙이고 그대로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4번이나 경매가 나갔지만은 다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신혜선 씨 본인의 이야기에 경매를 갖다가 중단시켜 주겠다고 권력 실세들이 약속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실제로 제가 이걸 알아달라는 부동산 전문가도 2달만 이자 안 내도 곧바로 경매 처리되어서 그냥 팔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안 넘어가고 있느냐. 저건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혜선이 뭔 서류를 접수시켰느냐. 그거는 신혜선이 보고 형식적으로 접수 좀 하라고 했거나 그냥 신혜선이도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접수시키겠죠. 경매를 낙찰 방해하고 그리고 명의가 바뀌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혜선이가 그래 한다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이런 물건들이 바로 처분이 되죠. 낙찰됐으면요. 자, 언제 경매 넘어갔는데 신혜선이가 서류 하나 냈다고 낙찰된 물건을
법원이 매각 불허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괜히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들 병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뉴스 브리핑은 조회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북한 석탄 밀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회가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보면 밤새도록 거의 세워놓거나 빼가지고 억만진창으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마 어제 김인성 제 친구, 저하고 정치적인 견해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도 친구는 친구지요. 자, 그 친구가 어제 또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벌어지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기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 병원 같은 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말을 하면 할 때마다 저한테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그야말로 뉴스 브리핑 운영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럼 하는데 왜 니만 엄살이냐. 남들은 따라오면서 하고 있고 저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이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선을 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여야와 그야말로 언론에도 공유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 일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주간조선입니다. 자, 주간조선에서 나온 뒤에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니까 저한테 제보가 좀 들어와서 이 내용과 관련되는 배경을 제가 좀 더 풍성하게 했고 이슈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의혹을 가지고 집회를 한 사람은 황장수밖에 없죠. 그 주제로요. 뭐 보수 집회 많았지만은 우리들 병원 의혹하라고 플래카드 내 그런 거 보았습니까? 문이 제일 두려워하는 북한 석탄 문제와 우리들 병원을 가지고 집회를 했으니 그걸 또 집중적으로 떠들고, 그러니 도대체 이 뉴스 브리핑을 바라보는, 앵그리 블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황은 말려 죽여야지. 탈법이 걸리면 잡아서 죽이겠는데 탈법으로 잡아서 죽일 방법은 없고 말려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저를 엄해하기 위해 MBC가 동원되고 6월 달에 딱 집회하고 나니까 MBC가 저를 문재인 사이 무슨 문제로 걸지 않습니까? 비판을요. 그걸 고소했더만 그걸 무혐의로 올려놨어요. 검찰에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서경찰서에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 전화도 갔잖아요. 소방서가 찾아오고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제가 다 이야기할 겁니다. 별 지저분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뉴스 브리핑은 거의 요즘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숫자라고 봅니까? 자, 그런데 왜 한교안은 나경원은 이 문제를 말을 안 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이 한번 언급설정했다가 그 뒤로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국회 국감에서는 최이배 의원이 왜 불기소 처분했냐고, 여기 신혜선이가 진정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물으니 이상하지요, 허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희한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보수 언론들도 이거 보도 안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문제의 배경에 저는 이명박 정권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관련돼 있느냐? 한번 보세요. 2012년 12월이면 MB가 대통령을 할 때고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을 할 때입니다. 강만수 씨는 답변을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떠들면요, 신혜선이든 강만수든 누구든 저를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고소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 말이 거짓말인지 뒤져보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고소 좋아하는 문정권이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소 못합니다. 하세요. 고소해서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담보는 얼마였고 신혜선과 이상호와 김수경과 문재인의 뭔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면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뒤로 벨짓거리를 다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금기가 어디 있어요? 자, 나만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엄청난 대가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니는 따뜻한 방에서 황교안이 비판해? 그건 니는 뭐 따뜻한 방에서 황교안을 비판해?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가리 밀고 밥 굽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톨릭계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에 특정 정치 세력을 만나고 공천에 연계되고 또 신혜선이 말을 이야기를 하자면 양정철이가 신혜선을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준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혜선은 폭로를 총선 때 정재호를 주교한테 이야기해서 이용훈이 비공식으로 찾아온 문한테 문이 선거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 문한테 정재호 공천을 이야기했고 결국 안희정 개인 정재호가 비주류가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혜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품앗이 아닙니까? 둘이가. 자, 그런데 양정철이가 대선 때 종교계를 도와줬다고 하니까 종교계 일을 도와줬다. 가톨릭 일을 도와줬다는 거죠. 신혜선이가. 그러니까 신혜선이가 양정철이가 종교를 덜먹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탱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 때 천주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입을 열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 한 말을 적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혜선이가 내가 차마 그것까지는 거론을 안 할라 했는데 양정철이가 네 입으로 선거 때 내가 가톨릭에서 문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 좋다. 그거 이야기하면 문정권이 지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 신혜선이라는 사람이 한국 가톨릭의 실세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딸이 무슨 교황을 여러 차례 만났고 천지남의 가톨릭 최고의 성지 천지남의 여성 회장이었고 또 주교들한테 막 심부름도 시킬 정도니까 굉장히 센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재력도 많고요. 그런데 왜 가톨릭계가 총선 대선에 이런 식으로 연루되어 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나. 신혜선이 지금 사실은 이용훈 주교라는 사람과 문재인, 정재호 또 이용훈에게 조국 박수현이가 찾아왔을 때 문서까지 전달해서 청와대 보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훈이라는 가톨릭의 수원교구 주교는 교구의 주임 뭡니까? 신부도 대단한데 성당의 주임 신부도 교구의 주교면 엄청나죠. 수원교구의 주교면요. 가톨릭은 권위적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왜 신혜선이 심부름을 하고 다니냐. 자, 도대체 가톨릭은 선거 때 총선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냐. 실제로 수원교구가 대선 후보 설문조사를 돌려서 기분 나빴다라는 그리고 또 정치 편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 제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지금 추기경이나 거기를 대변하는 가톨릭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지금 신혜선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톨릭계가 문 정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즉 문 정권이 탄생되는데 총선 대선에서 운동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신혜선이 가톨릭계가 문정권과 관련된 부분, 선거 관련 일을 다 밝히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하는 입장을 내야지 그냥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봅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요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이러면서 예? 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속죄를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종교가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치하고 연결되고 심지어 저한테 제보가 온 한 가톨릭 신부가 예?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이 사업에 공금을 다 써버려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톨릭은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골치 아픈 애 신혜선이 입만 좀 막고 또 청와대에 연락해서 가톨릭계에서 예? 저 빌딩 넘어가는 거 좀 막아주라. 우리가 시끄러워 죽겠다. 도대체 뭘까 서로 엮여 있고 코가 끼어 있고 얽혀 있길래 그런 겁니까? 신혜선이의 그 빌딩, 그 뭐 루카사라는 빌딩을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죠. 김수경이하고 저 신혜선이가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의 부산대 의대 출신의 최고로 정치판에서 설쳤던 인맥이 이상호, 김수경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신라젠, 부산대 의대 치과대 출신들 인맥이죠. 자, 차례대로 사고를 치고 있는데요. 노무현 문재인 고향인 이 부산대 의대 출신들이요. 이 인맥이 가톨릭계의 마당발인 신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같이 문을 대통령 만드는데 가톨릭계를 끌어들이고 이 사업에도 또 가톨릭계가 관여하고 그러면서 뒤얽혀 있다가 빚을 지고 그리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거기에 연대 보정이던 이상호가 2012년 대선 직전에 1,400억을 받기 위해 지만 빠져나가고 이 과정에서 신혜선이가 기분이 나빠져서 그렇게 해준 데 대해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을 사금융 사문서로 걸고 또 거기에 처리하는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왜 사문서 위조가 아니냐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진정하고 그러면서 문 정권이 대선을 전후해서부터 이제 신혜선 입을 막기 위해 치세가 총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신혜선 일 도와주겠다고 나 접근에 공천받고 또 신혜선 일 도와주기 위해 신한은행 등과 접촉해서 협상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윤규건도 등장해서 쫓아다니고 그 윤규건이는 지금 버닝썬에서 핵심이었는데 그 버닝썬을 덮기 위해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다시 불지피고 그러면서 떨거지 윤지호까지 끌고 와서 했다가 이제 조사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윤규건을 덮었는데 조국 사건에서 또 윤규건이 구속되고 그리고 조국의 지금 증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이 건을 관장해서 지금 했다고 하고 자 1,400억을 대출 받는 데는 한국 최고의 로펌 김현장에서 무슨 자문료로 60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자 신혜선은 지금 끝없이 정권과 가톨릭계 그리고 권력 실세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팔렸던 건물이 또 매각 중지 불허가 되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정권은 답을 안 해도 그래도 종교계는 이런 부분에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톨릭은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만큼 그렇게 타락은 안 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계 내부에서요. 신혜선 사건과 도대체 가톨릭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가톨릭이 정치에 선거에 대선 총선에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 개입의 대가로 가톨릭이 온 일은 뭐고 또 가톨릭 내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횡령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뭐고
전부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뭐가 코가 끼어 있기 때문에 신혜선의 용역업체처럼 주교가 움직였는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천당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톨릭 한국의 지도부요. 답을 좀 해보세요. 남한테 종교를 갖다가 권유하거나 강론하기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내가 명예훼손했으면 날 고소하든지, 대한민국 가톨릭계 떳떳한 데 아닙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못하면요, 당신들은요, 남한테 성직자로서 종교를 설파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세의 가톨릭이 썩어 빠진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돈과 정치 권력과 이권에 개입하고요. 똑같잖아요. 가톨릭 신도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다들 문제를 삼기 바랍니다.